1970년대 말 서울의 밤은 지금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았고 골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믿었고 문단 속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서울 일대 주택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침입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들은 대부분 야간에 벌어졌고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만 남아있었다. 이 사건은 이후 발발 이중구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주로 밤 시간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은밀하게 침입하는 수법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행동을 빗대어 발발이라는 별칭을 붙였고 이 이름은 곧 공포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된 재구성 다큐멘터리입니다. 사건의 흐름과 사회적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 일부 장면은 연출되어 있으며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범죄를 미화할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서울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경찰 역시 이 침입 범죄를 단순한 절도나 우발적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쌓일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건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고 범행 시간과 방식에도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늦은 밤 사람들의 인기척이 사라진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 낮은 담장, 방심한 창문이 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음을 최소화했고 집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이런 범행이 반복되자 서울의 밤은 점점 불안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기 전 문고리를 여러 번 확인했고 창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사이에서는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나타났대.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은 누구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발발이 출몰, 야간 침입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지면을 채웠고 사건은 점점 사회적 이슈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는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CCTV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지문과 혈흔 분석 역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드물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정확한 인상착오를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잠복 근무를 늘렸지만 범인은 마치 그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유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럴수록 시민들의 불안은 커졌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도시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침입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고와 기록 속에서 경찰은 점차 하나의 공통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결국 한 인물을 향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연쇄 침입 사건이 계속되면서 경찰은 더 이상 이 범죄를 우연의 반복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는 흩어져 있었지만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자 서서히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은 무작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늦은 밤, 사람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춘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늘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낮은 담장, 잠기지 않은 대문, 혹은 오래된 창문. 그는 힘으로 부수지 않았고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의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합니다. 범인은 충동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런 메모가 남아있습니다. 범행 지역 반경이 넓지 않다. 이동 경로가 일정하다. 야간 도보 이동 가능 범위. 이는 범인이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걸어서 이동했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정 지역에 익숙하다는 점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을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들이 하나둘 모이자 그 중심에는 공통된 생활권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그 인근에 거주하거나 적어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수사는 누가 범인인가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로 방향을 틉니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전과 기록이 없었을 수도 있고 직업이 있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기억 속에서도 조용한 사람, 인상에 남지 않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시 분석합니다. 누군가는 아주 미세한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문이 닫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도망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초범에게서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미 여러 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인은 특정한 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말 밤,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 외부 소음이 많은 시간대, 자연스럽게 소리가 묻히는 조건에서 그는 더 자주 움직였습니다. 이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 내부에서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즉흥적인 충동범이 아니라 계획형 범죄자라는 점입니다. 이 무렵 경찰은 조용히 탐문 수사를 확대합니다. 야간에 배회하는 인물, 특정 시간대마다 동네를 서성이는 사람,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어딘가 불편함을 남겼던 존재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건은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사람들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잡히는 거냐?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잡니다. 하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기록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 단서는 범인의 얼굴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활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경찰 내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분명 반복되고 있었고 범인의 행동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을 실제 인물로 연결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건의 신고가 기존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수됩니다. 침입 흔적은 비슷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정황 하나가 경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남겼을 법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생활의 흔적.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 사소함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은 이전 사건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요소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별 사건에서는 놓쳤던 부분이었지만 여러 기록을 겹쳐보자 하나의 선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건 발생 지점, 시간대, 그리고 그 사소한 흔적이 발견된 위치들. 점들은 다시 한번 특정 생활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범인이 어디서 왔는가에서 범인이 어디로 돌아갔는가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무렵 주변 주민들에 대한 탐문이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됩니다. 경찰은 대놓고 수사 중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밤에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대에 돌아다니는 분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몇 번이고 같은 묘사가 반복됩니다. 말이 거의 없는 사람,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은 사람, 밤에도 가끔 보이던 남자. 이 진술들은 하나의 인물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건이 발생한 날 전후로 동네에서 자주 목격되던 인물. 경찰은 그를 조심스럽게 수사선 위에 올립니다. 아직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체포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단순한 주민이 아닌 관찰 대상이 됩니다. 형사들은 그의 생활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외출 시간, 야간 동선. 그의 하루는 놀랍도록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밤, 그의 행적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사건 발생 시간과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경찰은 확신을 갖기보다는 확인을 선택합니다. 성급한 검거는 오히려 수사를 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복이 시작됩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골목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동 경로는 이전 사건 지역과 겹쳐졌고 그가 머무른 시간대 역시 과거 범행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결단을 내립니다. 충분한 정황과 누적된 기록을 토대로 그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실로 데려옵니다. 조사는 길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강조했고 밤에 나간 이유 역시 별다른 의미 없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쌓아온 기록, 시간대, 동선, 그리고 그 사소한 흔적들. 결국 그의 진술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 바뀌는 기억. 침묵이 길어졌고 조사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너집니다. 모든 범행을 한 번에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심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쇄 침입 사건은 비로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이중구. 오랫동안 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존재는 이제 실체를 가진 인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거는 시작일 뿐이었고
사건의 전모는 이제부터 하나씩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검거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발바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특별한 괴물이 아니었고 도시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검거 이후 그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신고 기록, 피해자 진술, 그리고 그동안 미처 연결되지 못했던 사건들까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을 한 번에 인정하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술을 오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 알지 못했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범행 시간, 침입 방식, 그리고 범인이 남긴 공포의 방식까지.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연쇄 범죄의 구조를 법정에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습니다. 언론은 그 모습을 연일 보도했고 사건은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섭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연쇄 범죄였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이어질 때마다 법정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일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침묵은 그 시절 밤의 공포를 그대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거나 과장된 해석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패턴과 수사 기록은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와 치안 환경의 한계를 함께 드러내는 사례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부족한 치안 인력, 그리고 범죄에 취약했던 생활 환경. 법원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으며 사회에 끼친 불안과 피해가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판결은 끝이었지만 사건이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중구에게 내려진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오랫동안 이어졌던 공포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범행을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법원의 판결로 범죄는 마침내 멈췄지만 그 시간이 남긴 불안과 상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재구성된 다큐멘터리입니다. 범죄를 미화하거나 특정 인물을 비방할 의도는 없습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이었습니다.